네, 시청자 익명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또 시들무의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익명님.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어디 계세요, 또? 지금 제 개인 사무실에 있죠. 아직도 사무실에 계세요? 예. 집에 집에 계신 걸 가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집엔 잘 안 가죠. 집에 계신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집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 아이고. 자, 오늘 또 시들무의 상남자 익명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키워드가 된다면 어떤 키워드가 될까요? 경호. 경호? 예. 경호원 할 때 그 경호요? 예. 오, 그래요. 근데 좀 특이한 사람을 경호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때 당시의 이야기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는 아마 작년이죠. 작년 말경이죠. 그 12월 달 초부터 그때쯤 있었던 일인데, 네. 그때 당시 저는 좀 쉬려고 좀 놀고 있다가 갑자기 또 다른 업체 사장님께서 한번 무장분을 경호를 할 생각이 없냐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예. 무장분을 경호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니까 여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물리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또 중요한 건 돈이겠죠. 그래서 하루 일당을 나는 한 30만 원 줄 줄 알았는데, 경호라고 하니까 그래서 좀 싸게 부를 줄 알았는데, 한 50만 원 준대요. 오, 무장분이 직접 주신답니다. 예. 현금으로. 예, 일 잘하면 돈 한 10만 원 더 플러스 해주신대요. 예.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감이란 게 페이가 세면은 등각의 교환처럼 빡시다. 근데 경호원한테 의뢰하지 않나요? 저도 정식 경호원이니까요. 그래요? 경호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본래는 경호가 우선입니다, 저는. 오. 경호하다가 일거리가 없어서 보완을 했던 거예요. 아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부산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부산 기장으로 오라 하더라고요. 여기 갔어요. 새벽 5시에. 네. 할아버지 2분, 젊은 아가씨 1명, 젊은 남자 1명. 이제 할아버지 2분은 다행히 이런 분들이야, 이거 동네 분들이야, 소리가 나니까 오신 거고. 가시라. 어르신들. 일중이니까 가시라. 그래 돌려보내고. 젊은 남자 1명, 젊은 여자 1명, 이 2명은 홀린 사람들이에요. 눈이 완전히 풀려 있어요. 들어와서 막 우리한테 막 전기충격기라고 하죠. 스턴건이라고. 네. 이걸로 저희가 뒤졌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면서. 이게 1분도 아니에요. 한 5초만 뒤지면 보통 기절하거든요. 예. 근데 1분을 버티더라고요. 1분 있다가 그게 결국은 기절을 했어요. 예. 남자는 미리 제압이 돼가지고 이미 꿇어앉혀 있는 상태였고, 절대 집 안에는 들여보내지 말아더라고요. 그리고 30분 뒤에 이 남자는 픽 쓰러져요. 그냥 원래 자고 있었던 것처럼 픽 쓰러지고, 여성분도 그때 딱 정신을 깨가지고 어머 여기 내가 왜 왔지 이러면서. 이제 무당분들이 나오실 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2명이 본래 흉가치약, 그러니까 이 남자는 해병대예요. 현직 해병대 군인이고, 여자는 그 남자의 애인이죠. 해병대 분들이 좀, 이건 솔직히 뭐 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분들은 솔직히 여친한테 잘 보이려면 별짓을 다 합니다. 예전에 제가 흉가에 보았을 때도 그랬고, 와가지고 별의별 물건을 다 건지는데, 어떤 폐가든 흉가든 간에 물건을 만들어 손을 대면 안 돼. 근데 손을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 거죠, 둘 다. 그리고 이 2명이 집에서 뛰어나온 게 아니고 담비 올라갈 때 조용히 있어라. 말하지 마라. 그래, 한 30분을 걸어 올라갔어요. 거의 뛰다시피. 이분들도 날라갔죠. 도착할 때는 계곡이에요. 계곡인데, 우리가 분명히 낮에 왔는데 물이 시커매요. 우리가 봐도. 그만큼 깊다는 소리야. 진짜 물이 맑으면 괜찮은데 물도 안 맑아. 내려놓으면 분명히 맑은 물인데 고여있는 물 자체가 시커매요. 바닥이 안 보여요. 그래, 여기는 또 설명을 해주세요. 한 분이 넛건지러 왔다는 거예요. 여성 무당 한 분이 의복을 차려입고 넛건지기 하신다고 영주 실타래를 던지시더라고요. 던지시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게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람 머리카락,
그리고 손톱, 예? 이런 게 다 올라와요. 한참 하고 있는데 물이 팍 꺼져요, 순간적으로. 예. 그러면서 한 말이, 준비하시라. 이상한 사람들 올라올 거다. 오, 예. 또 홀린 거죠. 홀린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요. 한 5분 있으니까 막 뭐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막 킥킥거리면서 올라오더라고. 건장한 남자는 6명이 올라왔는데 이 6명 다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신만이 같은 그런 분들. 그저만 남자 무당분이 밧줄 던져가지고 겨우 나왔어요. 근데 내 혼자만 나는 둘이 같이 나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혼자만 올라왔어요. 오? 봤더니만 무당분 하는 말이, 저건 사람이 아니다. 여기 묶여있는 영혼들인데 이런 게 실체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사람을 하도 많이 잡아먹으면 헐. 실체가 된대요. 예. 그러니까 산이라서 여러 가지 눈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기운을 알고 온대요. 산신도 포기한 계곡이랍니다, 여기가. 수십 명이 죽었다는 거라. 이야.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 알려진 계곡이 아니고 숨겨진 계곡이다 보니까 수십 명이 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뭐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귀신들은 대부분 다 하루에서 다 찾았기 때문에. 한 번은 그게 살인사건으로 TV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흐지부지 사라졌거든요. 익사로 그냥 다 끝났기 때문에. 여건지기를 저는 한 2시간 했습니다. 2시간 했는데 진짜 뭐 머리카락부터 뭐 하여튼 사람 머리카락이네. 남자 머리카락은 보통 짧잖아요. 네. 여자 머리카락부터 남자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거 다 넣고 나오고. 그리고 보통 바다에서는 끈질기 일을 하면은 안에 쌀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쌀인가 뭐 찹쌀이 있다 했는데 분명히 내가 넣을 당시 흰색인 걸 봤거든. 근데 다 하고 나니까 안에가 새카매 탔어요. 새카매. 그렇게 한 3시간을 치료했었어요. 그 계곡에서. 남자 무당분은 앞에 둑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려요. 물이 다 빠지게 하려고. 내려왔어요. 근데 진짜로 그 5명을 제외했잖아요. 경호원 4분이 다 혼이 빠져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빼고는 다 쓰러져 기절해 있는 거예요. 홀려가지고. 이분들 어떻게 깨워서 내려왔어요. 어찌 해가지고 한 7시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고 쉴 새 없이 또 가시더라고요, 어디로. 네네. 이거는 지명을 제가 얘기할 수가 없는데, 어떤 폐병원이에요. 산에 있는 요양원 같은 그런 병원인데, 여기는 흉가 체험을 많이 왔었는가 봐요. 낙서도 많고. 그 땅 주인분이 이제 건물을 헐어야 되는데, 네. 헐질 못하는 거야. 계속. 헐질 못해가지고, 하다 안 돼서 연락이 온 거죠, 이분들한테. 이거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들어가자마자 무당 한 분이 쓰러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흉가 체험을 하면 정문에서 들어와갖고 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예. 우리가 간 쪽은 여관실이죠. 여관실 들어가는 길쪽이죠.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한 명 킥 쓰러져요. 무당 선생님도 다 놀란 거죠. 그 중에서 기가 제일 센 분이신 거죠. 이건 안 되겠다고 했는데, 저도 그때 쓰러졌어요. 저하고 다른 분들 다. 무당분들은 깨어 있었겠죠, 3분은. 일단, 건생한 남자 4명이 쓰러졌으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여자 2분이 남자 1명이니까. 그 자리에 있고. 예. 저만 일어난 거예요. 저 일을 하고 무당 3분이 저보고 어떻게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막대기로 뚜루뚜루 패니까 눈이 떠졌는데요. 그러니까. 기가 많이 센감요 이러면서. 진짜 요 3명은 그냥 구석에 쳐놔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영안실에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나도 영안이 그때는 없지만은, 네. 뭔가 보여요. 시커먼 게, 침대 위에 누워 있어요. 큰 소리로 저거 뭡니까? 이랬더니, 무당분 3분이 딱 한 군데를 다 보자마자 하는 말이, 전마 때문이네. 기가 너무 세가지고, 일반인한테도 보인대요. 저기 있으니까 이제 3분들은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안 됐어요, 결국은. 포기했어요, 이 3분도. 감당이 안 되래. 집합제라고 절대 안 된대요, 제가. 쫓아 보낼 수도 없고, 거의 귀신들의 중간 보스 정도로 그래 보인대요. 그래갖고 어찌어쨌든 저는 선배분들 딱 끌고 나오고, 무당분 한번 업고 나오고, 그럼 도망 나왔어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그쪽에 철거한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철거하다가 또 사람이 많이 다쳤다더라.
그쪽은 끝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한 며칠 이제 쉬시라 이제 일당을 주더라고요. 저는 따지면 이틀 동안 한 일이니까 100만 원을 받았어요. 100만 원 받고 다른 분들은 100만 원씩 주고 나는 200을 주더라고. 한 타임 더 할 건데 나오셔야 된다. 요번에는 저 3명 안 부를 거다. 아저씨만 나오면 된다 이럴 거예요. 그래 출근했죠. 출근했는데 또 강원도예요. 오, 예. 강원도를 딱 갔어요. 강원도에 들어가는 입구 쪽이죠. 톨게이트 쪽에서 만나기로 해줬어요. 자차 끌고 오시라고 하길래 갔는데 네 분 다 서 계세요. 내가 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전화도 없었는데 딱 도착하니까 그분이 딱 바로 타시더라고. 그래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 마음 맞는 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웬 산이에요. 조그만 산인데 깊어요. 보기보다. 길은 나 있는데 상당히 깊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갔더니 웬 집이 한 개 있어요.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진짜 오래된 초가집. 그러니까 지붕에 지프로 해놓은 그런 집이에요. 오늘 갈 때가 여기가 맞다. 오. 아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래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씀이 아저씨는 기운이 좀 있습니까? 신기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한 번씩 아저씨 꿈꾸면은 약간의 예지몽 같은 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꾼다고 했어요. 꾸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전에 꿨고 그리고 안 좋은 것도 많이 꿔요. 내가 죽는 꿈도 꾸고 그러면 딱 그 상황에 닥치면 내가 죽는 꿈을 꿨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내가 피해요 그거를. 그런 적이 많았다 했거든. 예. 한동안 일 안 했고 그래 이제 그 초가집은 폼이고 그 뒤에가 가관이에요. 다 무덤이야. 뒤에 가니까 이름 없는 무덤들. 그 산 주인분이 이 무덤을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 상 보려고 여기에 데리고 올 사람이 없었대요. 예. 경호원을 구한 이유가 기가 센 사람 구하려고 이게 모집한 거래요. 알고 보니까 어쩐지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몇 번 했는데 내가 무시했었거든. 네. 당시에 딱 전화 와서 내가 하는 거지. 시야가 별거 없었어요. 처음에는 막 세 분은 뛰시고 한 분은 장구 치시고 막 하는데 맨 처음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쓰러져 버렸어요. 네. 그거 무시하고 막 뛰세요. 그러더만 옆에 장구 치시는 분이 아저씨 좀 있으면 기절할 거다. 기절할 거니까 기절하면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된다. 맞서야 된다 이런. 진짜로 장난 안 치고 픽 쓰러졌어요. 오. 나는 이제 꿈을 꾸고 있다. 근데 딱 눈 떴는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은. 근데 문을 누가 막 두드려요. 막 승질나죠. 나는 꿈 꿨다가 일어난 거니까. 승질나서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또 방에 들어가면 또 누르고 계속 그래간 거라. 나 승질이 막 머리가 끝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래 주방에 저희 집 칼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고기 자를 때 쓰는 큰 칼. 그걸 들고 딱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니까 앞에 한 20명이 몰려있어요.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이 진짜 그때 딱 기억이 난 거죠. 절대 도망가지 말아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꿈을 꾸면은 딱 한 가지가 고통을 이미 느끼어야 되는데 다 느끼고 있어요. 현실은 아니에요. 그래 막 칼 가지고 막 휘적휘적 했죠. 말로 하긴 그렇고 온 전신 찌르고 다녔어요. 꿈에서. 찌르고 막 덤비니까 내가 살려면 일단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여러 명을 그렇게 한번 작살을 해놓고 돌려보는데 누워있는 놈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나머지 남은 것들이 계속 덤벼. 꿈 맞네. 그러면 마음 놓고 찔러야지. 그래야 막 찌르고 자르고 꿈에서 느낀 거는 진짜 한 서너 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귀에 깽간 소리가 칵 들리는 거야. 장구 치는 소리하고. 그러면 슬 정신이 뜨는데 이제 앞에 무당분들이 저만 보고 있어요. 다른 분은 안 보고 이미 구성 다 했다 하더라. 이제 괜찮지? 아직 꿈에서 어떻게 했어요? 알길래 뭐 칼로 찌르고 자르고 다 했습니다. 일단 내가 안 죽어야 되니까. 별짓 하다가 이제 넘어졌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싸우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요 무덤 사람이에요.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들. 아, 예. 풍수학적으로 그 자리가 명당 자리라서 명당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한다. 이게 실제로 묻힌 사람들은 아니고 그 무덤을 지켜준대. 근데 그 자리에 바로 앞에서 누워 있었으니까 아마 꿈을 꿨던 장소는 아이씨가 가장 자주 가는 장소일 거다.
그러니까 집일 것이. 네. 그래갖고 이제 눈 뜨니까 집이 들어가니까 여기 맞을 거다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덩치 큰 아저씨는 대ken이 한 거라. 자기들 눈에는 보였으니까. 정치 뭐 나하고 비슷하던데 그래갖고 그냥 일단 있는 힘껏 찍었습니다. 꼬민데도 아프대요. 한 대 맞으니까. 상당히 아프더라고. 코에 뭐 흐른다고 쓱 닦았던 코피라. 얼굴을 종통으로 맞았거든, 꼬면서. 와, 딱 주먹 크더라고. 경통을 맞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결국은 제가 목을 땄어요, 꿈에서. 따고 나서 꿈을 깬 거죠. 문장군이 오래 버텼다면서. 아이씨, 이거 몇 시간 버틴 줄 아냐 하면서 물어보고. 한 3시간 지났습니까? 이러니까 한 말. 분명히 낮에 왔을 때 자안을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14시간 동안 내가 거기서 자고 있었다. 그렇게 오래.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결국은 아저씨 대통령은 귀는 싹 다 빠졌다. 이제 명당짜리 아니다. 산주인은 이미 뒤에 와 계셨고 차에서 자고 있더라고. 그래, 싹 빠졌다. 이제 사고 더 이상 안 날 거다. 지키는 분들 한 명도 없으니까 다 파내면 된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는 몰랐어요. 그때는 끝난 줄 알았는데 요 근래에 그때 봤던 것 중에 가장 큰 덩치 있던 아저씨가 제 꿈에 나왔어요. 그 손톱 쫄아본 거죠. 무당들을 알아본다고. 좀 유명하신 무당 이런 분들 좀 알아보고. 예. 왜냐하면 그 사람 꿈을 꾸자마자 몸이 아프더라고. 그날부터. 그리고 알아보다 예전에 절에 갔을 때 수살기 처리해줬던 무당분하고 스님한테 찾아갔어요. 네. 연락해갖고 오신대요, 부산에. 직접 보시더니만 귀신은 아닌데? 이 어디 가서 요 자리에서 뭐 쌓았나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분은. 네. 무당분은 요 자리 지키는 사람 꿈에서 째는 거 아이가 이렇게. 이를 억수로 누려보고 있다면서. 그럼 어째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째야 되기는 구담하자 하는 거예요. 예. 구대했습니다. 결국은 그때 살풀이 굿이라도 저희 집 옥상에서 했습니다. 동네 사람 다 봤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을 못 가는 이유 그걸 그렇게 해갖고 제가 끝났어요. 예. 끝나고 이제 꿈에서는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몸이 아파요. 꿈에서 더럽게 많이 맞았거든요. 진짜로. 예. 어떻게 대응을 못하게끔 불편하더라고. 예. 이게 돈 많이 준다고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진짜. 근데 익명님은 돈 많이 주시면 가시잖아요. 아, 가긴 가는데 요즘은 이제 가려서 가는데 예. 그때는 진짜 완전 뭐랄까 아파트 보완해봐 돈 얼마 못 벌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너무 그만두고 위험한 딱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 수사기 그거 작살 나고 와서 네. 한 달 뒤입니다. 돈 400에 눈이 어두워져갖고 그 값 나오긴 했는데 예. 하여튼 뭐 그때 번 돈이 통장에 있었는데 그 돈이 절반을 썼어요. 구단다고. 예. 200만 원 날라갔습니다. 이번에. 뭐 그래도 200만 원 벌었으면 됐지. 아, 참.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익명님이니까 또 요 정도 버티고 하시는 거지만 이거는 실제로 그냥 일반인 분이었으면 다 도망가고도 남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3년 동안 사람 걸어 다니는 그러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어. 불만 없었으면 400만 원을 준대.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데 예. 가실 계획 없으신 거죠? 또 예약이 잡혀 있어요. 강원도에 지금 내끈이 잡혀 있어요. 강원도. 내년 6월 달부터 가야 돼요. 그 전까지 이제 몸 만들어놔야지. 그러니까 이분은 강해요. 그냥 강해. 그런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익명님. 아시겠죠? 걱정돼서. 그때 그 오신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니는 전생에 장군은 아닌데 칼을 많이 썼던 그런 직업에 있던 사람일 거다 하면서. 그러면 혹시 막 그런 건 아니겠죠? 망나니 이런 건 아니겠죠? 사람 치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 오. 기가 세가지고 그래. 양의 기운이 세다는 거예요, 나한테. 무사 이런 건가? 그런가 봐요. 오. 양의 기운이 세가지고 웬만해서는 안 올리고 꿈에서도 강하게 나갈 수 있다 그래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가더라도 무덤가 쪽에서는 웬만하면 조심해라면서. 근데 더 확실히 이상 못 도와준다 그게, 이랬다. 있어요. 꿈에서 누군가와 싸움이 붙잖아요. 그게 누가 됐든 이겨야 돼요. 지면 영원히만 더 안 나오는 좋더라고요. 원익이죠. 이겨야 돼. 아무튼 오늘 익명님 너무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잘 또 이겨내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자, 방금은 익명님께서
무당을 경험하게 되었던 정말 또 특이한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역시나 임명님은 상남자가 많네요. 네. 앞으로도 잘 이겨내실 거라 저는 또 생각을 하며 스쿠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스쿠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이분도 귀신을 좀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본 게 귀신인데 귀신인 걸 모르고 살았을 때, 그랬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연결이 고를 수 있을지 고르지 못할지 한번 연결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 간단하게 뭐 키워드 정도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렇게 호러 얘기나 뭐 영화, 뭐 귀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작 저는 그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오,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네, 가끔 제가 잘못 뭔가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간혹 있었는데 저희 가족들이랑 좋은 일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도 똑같은 것들을 간혹 본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조금 소름 돋고 이상하면서도 이제 제가 동생이 밑으로 2명인데 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없어졌던 퍼즐들이 맞춰지는 것처럼 옛날부터 동생들도 이런 걸 느끼고 있었고 이런 걸 봤구나, 이걸 근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알겠습니다. 신기하고 무섭고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이게 혼자만 네. 봤던 거면 그러려니 할 수 네네. 있지만 다른 사람이 또 같은 형체나 같은 현상을 목격했으면 그건 좀 말이 다르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소리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소리 볼륨을 조금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Let's go! 길이십니다. Let's get it!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제 바로 아래는 여동생이 있고 밑으로 막내 늦둥이 동생이 있어요. 네, 늦둥이 동생도 제가 사는 도시에 같이 와서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오랜만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자 이러면서 집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옛날에 있었던,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을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척들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남동생 2분 다 한복을 입고 계신데 할머니는 쪽진 머리에 색깔이 있는 한복을 입고 항상 다락방 구석에서 벽을 보고 앉아서만 계시고, 할아버지는 풍채가 좋으시고 모시 한복 있잖아요. 예. 상하의 2벌로 나눠진 하얀색 모시 한복, 그걸 입으시고 덩치가 굉장히 크신데 대신 조금 화가 나신 것처럼 항상 그 다락방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 하셨대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조금 소름이 돋아서 그런 분들이 있었냐고. 동생이 그때 당시에 많이 어렸어요. 늦둥이 동생이라 6살, 5살 이때여서 동생은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2분 다 대꾸를 안 해주고 본 척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리고 하니까 엄마가 저 없을 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보모처럼 이렇게 노인분들을 좀 모셔왔던 그런 일이 아닐까, 아니면 뭐 집안일 해주시는 분들을 부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막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때 그 아파트, 그 집이 이제 아파트인데 탑층에 왜 복층이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펜트하우스구나. 펜트하우스까지는 아니고 네. 15층인데 약간 보너스 공간식으로 꼭대기층에만 주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다락방으로 불렀는데 그 방을 올라가면 그 방에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그 창문을 넘어가면 바로 옥상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우리나라죠? 네네, 한국이에요. 어디였는지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포항. 오케이. 네. 네, 지금도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무서워져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옛날에 나 뭐 아파트에 살 때 막내가 어렸으니까 막 집에 얘 좀 돌봐주라고 누구를 부른 적 있어?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막내가 지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대 집에.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애 봐주려고 부른 분들은 다 아주머니들이고 집에 할머니 할아버님이 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좀 생각이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도 왜 할머니는 좀 뚱뚱하시고 파마머리고 왜 할아버지도 덩치가 크시긴 하지만 되게 피부색이 까마시고 한복은 절대로 안 입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엄마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전화를 끊고 한국에 있는 둘째 동생한테, 여동생이에요. 걔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막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릴 때 너가 제일 그 집에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둘째 동생도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대요. 예. 저는 그래서 잠이 안 오잖아요. 일단 무서워서 이제 막내 동생을 집에 돌려보내고 곰곰이 저는 그 밤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 동생이 말한 그 할아버지의 외모가 제가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오, 기억을 곱씹어 보니까. 아무리 포항이 서울에 비해서는 시골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복 입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들은 없거든요. 제가 떠올린 기억이 그 할아버지들을 어디서 봤는지 생각을 했을 때 딱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이제 대학교 때문에 서울에 가서 자취를 하게 됐는데 친구 집에서 막 놀다가 다음날 학교를 가야 돼서 아침에 택시를 불러서 잡았는데 택시 뒷자리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합승이구나. 요즘 세상에도 합승하는 택시 기사님이 있네. 그리고 이제 앞에 문을 열어서 타려고 했는데 기사님이 아가씨 왜 앞에 타요? 뒤에 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할아버지 있는데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고 이제 뒷좌석을 봤더니 할아버지가 없더라고요. 예. 그 할아버지가 동생이 표현한 그 외모와 너무 똑같았던 기억이 퍼뜩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뒤에서 차들이 거기가 택시 잡는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뒤에 차들이 막 빵빵거리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압박이 느껴져서 그 택시를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문을 열고 뒷좌석에 그 할아버지의 이미지가 있던 그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찝찝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뭔가 겹쳐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한 칸 옆으로 가서 이제 기사님 뒷자리로 옮겨갔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 택시에 뭐가 있나 보다. 이 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아니면 뭐 택시 기사님의 부모님인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기사님한테 이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해주면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차마 말도 못 꺼내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학교 친구들한테만 하고 그리고 그게 벌써 10년 전쯤 일이니까 제가 그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동생이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표현을 하니까 그때 일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가 생각이 났으니까 또 누군가를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둘째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동생한테. 야, 내가 생각났는데 막내가 얘기한 그 할아버지를 내가 옛날에 그때 본 것 같아. 그랬더니 동생이 언니 그런 외모면 언니가 옛날에 흉가체험 갔을 때 본 사진에 찍힌 그 할아버지도 그런 이미지 아니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귀신 같은 걸 잘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포심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옛날에 그것도 대학생 때인데 인터넷에서 막 공포 체험을 갈 사람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귀신 사진을 찍으면 1억 원을 준다. 막 이런 타이틀을 걸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1억이요? 네네. 그래서 뭐 찍던 말던 재밌겠다. 그리고 제 제일 친한 친구를 데리고 거기서 회비를 받았어요. 5만 원인가? 뭐 이 정도를 주고 갔더니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관광버스 같은데 사람을 꽉 채우고 그 유명한 흉가 있잖아요. 늘봄 가더니 제가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 뒷면에 유리창에 어떤 할아버지 같은 형상이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귀신 같지 않니? 그러면서 그 사진을 이제 그 주최 측에 보냈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라고요. 이거는 디카로 찍은 거고 필름 카메라를 찍어야 되고 그리고 흉가 안이 아니라 버스 안에서 찍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뭐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사진은 받아갔어요. 아이고야. 예. 네. 아무튼 그것도 소소한 추억이었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건 둘째 동생이 얘기를 또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
사진에 찍힌 형상도 하얀 머리에 하얀 한복 같은 걸 입은 할아버지 형상이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그날은 너무 손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지까지 살면서 누가 너 뭐 귀신 같은 거 본 적 있니? 물어보면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재밌는 얘기지. 이렇게 말을 하고 말았는데 내 주변에 계속 하얀 한복 입은 할아버지 같은 귀신이 나타나는 거였나? 이러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남동생을 불렀어요. 작은 누나랑 얘기를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어서 누나 지금 너무 무섭다. 그랬더니 누나가 그 택시에서 할아버지 본 얘기는 나한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고. 왜 그런 얘기 나한테 안 해줬어? 그러면서 그리고 누나가 택시나 이렇게 차에 있는 거 무언가를 본 게 그때 이후에 또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예.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나 그때 이후로 뭐 이상한 걸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이랬더니 왜 누나 옛날에 누나 다니던 회사에서 부부 동반으로 초청해서 파티 같은 거 했는데 매형이 못 가서 내가 따라간 적이 있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합승을 안 하고 우리끼리만 타는 걸 불렀는데 왜 사람이 타고 있지? 이러면서 야 막내야 너가 앞에 타 누나가 뒤에 탈게.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뒤에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어디에서 우버를 불러서 어떤 색깔의 차를 타고 어디까지 갔는지 이런 건 정확히 다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런 말은 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순간에 그 안에서 뭘 봤다면 왜냐면 그거는 근래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순간에 뭘 봤다면 그게 또 그 할아버지였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고 너무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제가 뭐 어떤 형상이었는지 그건 말을 안 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나가 만약에 그 형상이 동양인이었으면은 웬 한국인 할아버지가 타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냥 외국 귀신을 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게 너무 근래에 있었던 일이라서 저는 정말 너무 잠도 안 오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희귀 난치병 같은 게 있었어서 예.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자식이 낫지 않는 병에 걸렸다니까 막 굉장히 막 이상한 데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부정적으로 된 거예요. 뭐 기도원, 뭐 굿하고 뭐 스님들도 만나고 뭐 도사라는 분도 만나고 심지어 자기가 외계인한테 무슨 치료법을 받았다는 둥 이런 사기꾼들을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런 거에 이제 왜냐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니까 귀신 때문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라도 네네. 어떻게 보면 애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정말 그런 너무 터무니없는 사기꾼을 어린 눈으로 봐도 너무 사기꾼인 사람들이 많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더 믿지를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믿지 않는 제가 이런 걸 봤다니까 너무 충격이 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 어떤 스토리 있게 귀신을 본다기보다도 진짜 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잠깐 좀 귀신을 본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막내 동생이 말한 그 아파트에서 예. 이건 둘째 동생이 얘기를 해준 건데 언니가 무서워할까봐 더 말을 안 했는데 사실 언니가 병원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갔고 그 집이 원래 제 여동생의 중학교 친구 가족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던 집이래요. 예. 그 얘기는 정말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뭐 이름을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름은 그 동생 친구라고만 할게요. 아무튼 그 집이 그 탑층에 뭐 이렇게 그런 방도 더 있고 비싼 집인데 심지어 그 친구들 가족이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인테리어를 싹 다 하고 한 달을 살고 그 친구가 전학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3층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집이 싸게 나와서 15층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동생이 하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혹시 그 집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친구의 가족들이 이사를 빨리 나갔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시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흉가를 가가지고 붙어서 온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그 아니에요. 집에 있었는지. 처음
처음 본 거는 동생이 봤다고 한 게 처음이에요. 저도 이제 시간별로 정리를 해보니까 처음이 막내 동생이 본, 할머니는 왜 나타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다락방에 있었다, 이게 처음 본 거고, 그리고 그 흉가를 갔다, 흉가에서 사진이 찍혔다, 그게 시기적으로 두 번째, 그리고 택시에서 뭔가를 봤다가 세 번째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제가 뭘 봤다고 했는데 저 자신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도대체 어떤 걸까? 뭐 때문에 귀신이 보이시는 걸까? 저희가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가 제 병 때문에 네. 많은 다른 종교적인 것들에 막 이렇게 찾아다니셨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숲속에 있는 뭐 도사들만 산다는 그런 데도 가보고, 뭐 예. 어떤 때는 엄마가 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워서 여기 갑자기 누가 왔대 이러면서 갑자기 나가자 그래서 밤에 차 타고 나갔더니 어떤 정말 허름한 모텔인 거예요. 전 중학생 때쯤이었는데. 예. 근데 아무리 봐도 엄마랑 중학생짜리 딸이랑 모텔에 들어가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엄마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서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 법사라 그랬는지 도사라 그랬는지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분은 할아버지라고 하긴 그렇고 한 50대 초반?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막 저한테 앉으라고 하더니 제 발바닥에다 막 무슨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그거 정말 안 좋은 거다. 그거는 막 귀신의 힘으로 너를 일으켜서 살 수 있게 하는 막 그런 아주 나쁜 주술?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데 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본 것들이 다 귀신이었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였을까 했을 때 생각난 건 그거였어요. 어렸을 때 엄마랑 어떤 모텔에 가서 어떤 도사라는 사람이 막 발바닥에 글씨를 막 썼던 그 기억이 딱 났었어요. 유일하게 그것만 좀 강력하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위해를 간다 그래야 되나? 분위기가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아무리 뭐 사기꾼이고 이런 사람들이 네. 있었어도 사기꾼이었던 사람들 중에 텔레비에 나온 사람도 많았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좀 웃고 넘길 시츄에이션이었는데 네. 그 발바닥에 그림 그렸던 분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제 추측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네. 저는 그것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난치병, 그러니까 병마 때문에 그냥 아파서 낫지 않으니까예요? 아니면 뭐 스쿠비님이 본인도 모르게 이상 행동을 했기 때문에예요? 어떤 거예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집은 외가 쪽은 정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싫어하실 만큼 엄청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세요.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다닌 곳은 한두 군데 빼고는 거의 기도원 같은 데였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종교가 없는 이유가 기도원에서도 시청자분들께서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물론 좀 사이비인 기독교도 있는 거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기도원이라는 데를 갔는데 뭐 안수기도 같은 걸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너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린 저한테 이렇게 뭐 협박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독교에 대해서도 저는 부정적인 것을 갖게 됐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버렸고, 아버지 쪽이 뭐 절이나 약간 무속신앙 이런 쪽에 있어서 고모들이 또 그런 게 있대 이러면 또 거기 가보고 이렇게 된 건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심장이 안 좋아서 이제 그게 좀 특이한 케이스로 안 좋아져서 고칠 방법이 없는 것이 돼버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소아과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픈 아이들도 아픈 거지만 부모들이 얼마나 이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치. 속이 썩어 들어가는지 이거를 잘 알거든요. 근데 지켜보시니까. 정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병에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소아 암병동에 암이 걸린 애들이랑 같이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6명이 있는 방인데 안병동에 있는 이유가 거기가 더 병균 관리에 더 깨끗하거든요. 무균실처럼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러던 분이 갑자기 막 이상한 무슨 남녀 호랑교 뭐 이런 거에 빠져서, 왜냐면 계속 기도를 해도 애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런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 아주머니도 계셨고, 결국에는 아이 침대가 6개가 있으면 그중에 3개가 막 갑자기 빈다던가 뭐 이런 일들을 제가 계속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되게 무덤덤해요. 모든 일에 무슨 사고가 나도 사건이 일어나도 굉장히 무덤덤한데, 아무튼 제가 이상했던 일은 없었고 오히려 엄마가 가위에 눌리시는 일은 굉장히 많았어요. 꿈을 꾸신다던가 가위를 눌렀는데 일어나 보면 목에 이렇게 손자국이 있다거나 뭐 이런 일이 엄마한테 종종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찾아다니신 이유가 제가 한국에서 몇 없는 희귀 난치병이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많이 놀라셨겠죠. 놀라시고, 그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얘는 20살만 되면 죽는다, 20살까지 못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병원에서. 근데 지금은 제가 아주 많이 괜찮아져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물론 약은 계속 먹어야 되긴 하는데 네. 그렇지만 뭐 병원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게 살고 있진 않죠. 그래도 오늘 스쿠비님께서 실제로 네. 또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들려주셨는데, 이게 본인만 보고 느꼈으면 아 내가 뭐 그때 좀 피곤했구나, 아 내가 좀 뭔가 이상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동생분도 보셨고 동생분도 또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를 하셨고, 그리고 네. 그 집에서 또 어머니도 가위를 많이 눌리신 거잖아요, 결국에. 네네, 그렇죠. 그러다 그 집에서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가위를 눌려봤어요. 그 집이 이상했던 건지, 그리고 또 어쩌다가 귀신을 보게 됐냐고 여쭤봤을 때 생각이 났던 게 이제 그 여관에서 네. 발바닥에 썼던 그게 기억이 난다. 왜냐면 그게 분명히 뭔가 이상했으니까 기억이 남았다는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죠. 지금은 어떠세요? 귀신 보시는 거 이런 거는 좀. 지금 이제 미국에 오고 나서는 네. 거의 전혀 없었다고 하면 없는데, 근래 마트에 뭐를 사러 갔는데 어떤 애기가 이렇게 뭐 콜라 같은 거 쌓아놓은 그 박스 같은 거 쌓아놓은 거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위험하게 엄마는 어딨어? 이러고 둘러보고 다시 더 거길 봤는데 애가 없거나 뭐 이런 일은 있었어요. 잠깐 정말 곁눈으로 살짝 보이는 잠깐씩 보시네, 자꾸.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착각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지. 네, 그거를 네. 저거 귀신 파헤쳐봐야겠다 하면서 귀신 누구냐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관심 갖고 그러면 더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머나먼 타국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네. 들려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귀신 네. 말고 좋은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진짜 알 수 없다. 이 시들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어쩌다가 귀신을 보게 됐는지 대부분 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스쿠비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그거일까? 라는 심증은 있는데 계기는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좋은 것만 보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